암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시대적으로 유명한 암살 사건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뒤흔든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밀라노 공작과 피렌체 메디치 가문을 강타한 암살과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곤란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는 유서 깊은 집안이 많았습니다. 그중 밀라노라고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가문이 있죠. 바로 스포르차 가문입니다. 이탈리아로 강인한 자라는 뜻의 스포르차는 15세기와 16세기에 밀라노를 지배했어요. 스포르차라는 말은 로 스포르초라는 별명이 성이 된 경우입니다. 가문의 장시자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원래 산적 출신입니다. 그는 군사적 능력과 행운 그리고 결혼을 통해 밀라노 공작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군주가 된 프란체스코는 적극적으로 예술을 후원해 밀라노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아들 루도비코 스포르차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브라멘테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의 후원자로 유명합니다. 장남 갈레아초 스포르차는 아버지를 이어 공작이 되었어요. 오만하고 탐욕이 많은 갈레아초에 불평과 안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중 밀라노에서 웅변을 가르치는 토라 몬타노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큰 인물은 공화제에서만 태어난다고 지금의 밀라노 공국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기원전 1세기 황제가 되려고 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화제를 지키길 원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 의해 암살당한 것처럼 몬타노는 열렬히 공화제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선동에 넘어간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갈레아초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1476년 12월 26일 고위병으로 둘러싸여 경비가 삼엄한 갈레아초를 죽이기 위해 세 사람은 공작이 미사를 보러 가는 성 스테파누스 성당을 거사 장소로 정했습니다. 공작이 성당에 들어서자 암살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애원하듯 무릎을 꿇었어요. 공작이 잠시 방심하자 그 틈을 타 감추고 있던 단검을 빼들어 복부를 힘껏 찔렀습니다. 공작이 비틀거리자 두 번째 사람이 잇따라 찔렀고 순식간에 세 명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갈레아초는 쓰러졌고 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처음 휘두른 단검에 독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삽시간에 일어난 일로 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사태를 알아차린 병사들이 암살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붙잡힌 살인자들은 고문당한 후 산채로 사지가 잘려나갔고 시체를 성벽에 매달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현장에는 없었지만 암살을 선동한 몬타노는 밀라노에서 추방당했어요. 암살에는 성공했지만 그들이 원한 공화정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자를 없애 공화정을 고수하려 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같이 실패하고 말았죠. 이후 갈레아초의 어린 아들 잔 갈레아초가 7살의 어린 나이에 공작이 되었습니다. 삼촌 루도비코는 조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공작에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공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야심가 루도비코는 조카와 형수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이웃나라 프랑스군을 끌어들였고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이탈리아 전쟁으로 이어져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회화, 건축, 조각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르네상스 예술도 끝나고 말았죠. 이탈리아를 뒤흔든 두 번째 암살 사건은 2년 후 피렌체에서 일어났어요. 메디치 가문과 파치 가문은 피렌체를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은행업과 모직산업으로 부유해진 메디치 가문이 뛰어난 정치력으로 피렌체를 지배하자 파치 가문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파치가는 로마 교황 시스투스 4세와 결탁해 메디치 가문의 두 형제 로렌초와 줄리아노를 동시에 없애려고 했습니다. 피렌체를 지배하던 로렌초 메디치는 교황과 사이가 나빠 사사건건 충돌했어요. 시스투스 4세는 메디치 가문과 가까운 밀라노를 로마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죠. 그래서 나중에 마키아벨리에 의해 잘 알려진 보르지아 가문의 체사레와 맞서 이탈리아의 여걸로 불리는 카테리나 스포르차를 자신의 조카와 결혼시켰어요. 카테리나는 암살당한 갈레아초 스포르차의 사생아입니다. 교황은 카테리나가 지참금으로 가져온
이탈리아 중부 이몰라를 차지해 영토를 넓히려는 로렌초 메디치의 야망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시스투스 4세와 카테리나의 남편 리아리오 백작 그리고 파치 가문의 프란체스코는 메디치 형제의 감살 계획을 세우고 부활절을 기다렸습니다. 1478년 4월 26일 피렌체를 상징하는 두오모 대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하던 중 숨어있던 자객에 의해 동생 줄리아노가 칼에 찔려 즉사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로렌초는 뒤에 가벼운 상처만 입고 피신해 간신히 살아남았죠. 파치가의 음모사건으로 알려진 쿠데타로 시민들은 붕괴했고 즉각 복수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메디치 가문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로 이어졌어요. 결과적으로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로렌초 메디치는 집요하게 추적해 10년 후 암살을 배후 조종한 리아리오 백작을 제거하고 맙니다. 밀라노 공작가 메디치 형제 암살 사건은 당시 이탈리아가 분열돼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비열한 방법은 원래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역풍을 불러와 반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신이 싫다고 흉기를 들고 갑자기 달려드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고 상대를 인정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